코인 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에 그렇게 큰 악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했으면. 근데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진 이유가 뭐냐면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오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빠졌어요. 그쵸? 오늘 트럼프랑 유럽 연합국 둘이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시장이 좀 많이 빠지게 됐는데요. 200일선까지도 일단은 깨졌습니다. 깨진 상황에서 이 구간대를 지금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어디까지 빠질 가능성이 크냐? 적어도 87K에서 86K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는 안 빠지더라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일 것 같아요. 현재 코인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45, 알트 시즌 같은 경우는 27 정도로 다시 떨어졌고, 시장 전반적으로 RSI 같은 경우는 과매도 구간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히트맵을 좀 보면은요, 지금 이 구간대가 93.4K예요. 결국엔 딱 이 정도 된다는 소리죠. 여기 구간대에 쇼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 구간대를 지금 정리하고 뚫고 올라가 줄 것이냐, 당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평선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200일선, 500일선 데드 크로스가 나오기 바로 직전이죠. 그 대신 맵을 보면은 여기 쌓여 있는 이 롱 매물대들을 정리하러 빠질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요 이슈 때문이에요. 유럽이랑 트럼프랑 그린란드 때문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압박에 대해서 유럽이 본격적으로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린란드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그린란드라고 하면은 얼음도 많고 사람이 별로 없는 섬, 요 정도로 아마 보통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땅이 엄청 크죠. 근데 땅이 엄청 큰 거에 비해서 전체 인구가 약 한 5만 7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기도 과천시 그 정도 인구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북극 바다라는 게 거의 1년 내내 얼어 있었습니다. 요 바다예요, 요 바다. 요 바다가 거의 얼어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지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도에는 이렇게 길이 있어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막힌 바다다, 요런 좀 이미지가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좀 빠른 속도로 기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북극이 지구에서 가장 빨리 더워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여름철이 되면 바다가 완전히 얼지 않고 얼음이 녹아서 배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 그 상태가 유지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극 항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아시아권에서 유럽으로 배를 보낸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에즈 운하, 아시아에서 보통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뭐 온다거나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이 길을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여기 이 통로가 일단은 배가 굉장히 많이 지나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 굉장히 좁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군사적으로도 불안정하기도 하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요. 자, 이 구간 있죠. 요 구간대가 아덴만 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좀 문제인 게 소말리아 해적들이 활동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요 사이에 해적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그 지역대, 거기가 바로 요 지역대예요, 요 지역대. 최근에는 해적뿐만이 아니라 무장 세력의 미사일이랑 드론 위협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리스크가 커진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길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에즈 운하만 사용을 했을 때보다 거리 자체로 보면은 30%에서 40%까지 줄어들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착하는 시간도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그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연료비까지 엄청나게 아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류 회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녹아서 이런 항로가 열린다라고 하면 대박 사건, 이렇게 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만약에 뚫린다라고 하면은 보험 문제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안전 그리고 군사적인 이런 문제들도 아직은 좀 복잡하다라고 볼 수 있는 시기기는 해요. 그래서 이 길이 원래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했었던 건데 지금은 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길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또 중요해지는 게 뭐냐, 길이 완전하게 지금 뚫리는 순간부터 이게 누가 통제를 하느냐예요.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물건들을 운반하는데 그런 배들만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잠수함도 다닐 수 있게 되고, 군함도 배치를 시킬 수 있게 되고, 레이더 기지 같은 것도 세워서 미사일 방어 같은 것도 하고요.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러시아, 이 세 군데를 이어주는 최단의 경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러시아랑 중국까지 모두 북극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지금 이 기사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무슨 말을 했었느냐 하면은, 그린랜드 자체가 미국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그린랜드 있잖아요. 이 땅이 누구 땅이냐? 덴마크랑 유럽 쪽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미국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너네 지금 선 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실 보면은 외교적인 그런 의견 충돌 정도로 볼 수도 있겠구나. 코인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에 그렇게 큰 악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했으면. 근데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진 이유가 뭐냐면은 트럼프가 갑자기 이걸 가지고
가지고 관세 이야기를 꺼내면서부터요. 기사 내용을 쭉 이렇게 쭉 보면은 트럼프가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10% 관세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나중에는 25%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로 안 되면은 돈으로 압박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유럽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무역이랑 엮어서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연합국들이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대응을 한 겁니다. 미국산 제품들에 크게 관세를 매길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추가로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사업하기 어렵게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랑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나라들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랑 유럽이 이 둘이서 신경전을 만약에 벌이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 전체가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현금 비중을 아예 늘려버리고 위험 자산 비중을 확 낮춰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험 자산이라고 하면은 지금 대표적으로 어떤 자산이 있죠?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코인 시장이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초반에는 바로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상황이 계속 좀 불안해진다거나 위험 자산이라고 아무리 해도 코인 시장에서 디지털 금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만큼 총이 제일 높은 메인 자산인 거잖아요. 수급이 오히려 빠지다가도 살짝씩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좀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굉장히 지금 이 이슈가 악재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폭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점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큰 위험 자산이 바로 알트코인 시장이잖아요. 지금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아예 비중을 확 낮춰버리고 오히려 현금 비중을 높인다. 코인 시장에서 현금 비중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스테이블 코인 이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바로 확인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테더 도미넌스였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차트 상으로만 봐도 임펄스 움직임이 있은 다음에 아래로 플래그가 꽂히고 있죠. 이거는 상승형 플래그예요. 이 구간도 지금 어느 정도 뚫어주게 되면은 적어도 차트 분석 상이에요. 자, 요 정도는 한 번 더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비트랑 알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린랜드 때문에 시작된 미국이랑 유럽의 신경전이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시장이 딱 이런 상황에서 언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은 요번 주 같은 경우는 좀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바로 언락 때문이에요. 언락.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어 제로라든지 아니면은 멜레니아 코인 최고로 크게 언락되는 게 레이어 제로. 그 다음이 이제 멜레니아 밈 코인. 내일 기준이죠. 카이토 12일 같은 경우는 이제 톤코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코인 언락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은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에요. 잠겨 있던 코인 물량들이 시장에 더 풀린다라는 건데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트럼프랑 유럽 이슈 때문에 위험 자산 비중 자체를 줄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언락을 하게 되면은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시총이 낮은 코인들이나 언락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의 범위가 더 많이 커질 수도 있다.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언락 규모가 제일 큰 것들은 레이어 제로, 톤코인, 아발란체 이렇게 세 가지네요. 이 중에서 이제 톤코인이 크잖아요. 언락이 되었을 때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언락되는 물량들이 누구의 물량이냐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톤을 한번 볼게요. 이틀 후에 언락이 되는데 밑에 보시면은 텀블리버스 펀드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톤코인 이 블록체인이 앞으로 잘 될 거야라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죠. 2, 3년 동안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고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락을 걸어 놓자. 이건 우리가 절대로 팔지 않는 걸로 그러면서 톤코인 블록체인을 키워 나가자. 자진해서 만든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락이 되어 있는 물량들은 개인 물량들입니다. 개인 물량들. 2,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지쳤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VC 투자자들이 이 사람들의 지금 물량이 보통 언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톤코인이 언락이 됐을 때 이 톤코인의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하락 가능성 높음.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팀 물량이 될 수도 있죠. 팀 물량이 만약에 언락이 된다. 시장 자체가 불안해합니다. 시장 자체가 불안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락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팀이 가지고 있었던 물량이 언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처럼 개미들 입장에서는 또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팀원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물량들을 얘네가 지금 다 던져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팀이 일단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태계 자체에서 언락이 되고 리워드 시스템 그러니까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 락업을 하고 있는 물량들 중에서 만약에 스테이킹을 했을 때 보상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락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언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 덜 위험하죠. 이런 물량 같은 경우는 바로 던져질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금액이 좀 크다라고 해도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거래소라든지 운영 관련 그런 물량이다. 크게 빠질 가능성도 있고 오를 가능성도 오히려 있겠죠. 그런 물량들이 이제 주워가는 그런 세력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중립적이다. 톤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크죠. 이번 주에 여기 금액대를 보면은 900만 달러 가까이 그 정도 지금 되는 금액인데
이 정도나 되는 금액이 풀린다라고 해도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 톤코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여기서 펑블리버스 펀드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투자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톤코인을 완전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매도를 안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2, 3년 사이에 만약에 지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던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톤코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코인이 만약에 언락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하면서 이 코인을 더 사 말어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언락할 때도 몇 가지 봐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또 뭐냐면은 시장의 유통량 대비 몇 프로가 풀리는지 요거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언락되는 물량 대비 시총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1.5% 정도 플롯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이 정도 비율이라고 하면은 전체 시총의 약 1% 정도가 언락이 되는 겁니다. 알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1%대면은 사실 무시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1거래량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거래량으로 이렇게 나눠 본다라고 하면은 대략 46% 정도라는 건데 하루 1거래량 대비를 했을 때 46%에 해당하는 물량이 추가로 풀린다라는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너무나도 큰 퍼센테이지거든요. 언락 당일날이 됐건 그 전이 됐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1거래량 대비 46%나 언락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수요가 있어주지 않는 이상은 가격이 훅 빠질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처럼 분석하는 사람들 만약에 톤코인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톤코인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톤코인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런 퍼센테이지를 보고 톤 비중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확 줄여버리거나 지금 당장에는 던지거나 이렇게 좀 계산을 해가지고 코인의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시총이 크기 때문에 언락을 이 정도 한다라고 해서 바로 폭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현재 기준으로 거래량 대비 언락 물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은 매우 클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언락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하면 좋냐 좀 말씀을 드려봤고 트럼프랑 유럽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황에서 언락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언락이 되는 물량이 누구의 물량이냐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시장 유통량 대비 몇 프로가 풀리는지 요것도 좀 보셔야 되고 세 번째가 시장 거래량 대비 요렇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은 언락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언락이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계산하는 방법을 실천을 해보시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